건물주. 예성 씨 요즘에 김 부장 이야기 드라마 보시나요? 요즘 핫하죠? 저는 웹툰으로도 봤던 사람입니다. 아, 웹툰으로 먼저 보셨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내용 다르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재밌게 봤습니다. 좀 아, 아쉽긴 한데. 네, 넷플릭스에 나와가지고 저도 쭉 계속 봤는데 네네. 쇼츠도 올라오고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40대나 50대 그 정도 되시는 남자들 분들의 진짜 뭐 인생 드라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좀 약간 안타까운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그쵸.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은퇴 시점에 고민을 하잖아요. 뭐 창업을 할 거냐, 치킨집 같은 걸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상가 같은 걸 살 거냐.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거기 하나 딱 나오는 게 갑자기 이제 친구랑 그다음에 김 부장이랑 둘이 편의점에 앉아 있는데 네.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고수익의 상가를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전단지를 주고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제가 직장인이라도 가만 앉아 있다가 그런 전단지 주고 가면은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뭐 달달이 회사 들어가서 월급 받기도 힘든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익이 따박따박 나오는 상가? 진짜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혹한 얘기거든요. 그쵸. 네. 근데 또 앞에 있는 그 건물주 있는 절친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사지 말아라. 그쵸. 이거 위험하다. 두 번 다시 돌아보지도 말아라. 막 그러면서 말리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저희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김 부장도 바보가 아니었던 게, 뭐 공실이었던 그냥 그 상태로 매입을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뭔가 유명 프랜차이즈가 입점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선 투자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쵸. 사실 네. 보통 구분 상가를 산다는 거는 이미 식당이든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수익형을 사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점도 안 되어 있는 아예 새거 네. 첫 이제 분양 상가를 산 거예요. 이건 사실 리스크가 엄청 크죠. 맞아요.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들어오기로 했던 프랜차이즈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공실 상태가 유지가 되는 뭐 그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드라마는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 것처럼 했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기까지는 그렇게 치진 않고 네. 보통은 이제 그냥 여기 뭐 어쨌든 뭐 개발 호재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팔고 그냥 뭐 나중에 임대차를 맞추긴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월세 뭐 5천에 300 맞출 수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실제는 뭐 한 200 정도라든지 조금 월세가 좀 뻥튀기 그런 식으로 좀 되는 과정이 있고 좀 김 부장은 조금 과하게 해서 사기처럼 이제 극적으로 좀 부풀렸던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구분상가는 좀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살짝 리스크가 있다고 했는데 네네. 이렇게 따박따박 월세가 나온다는 상가가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구분상가도 좋은 거라든지 잘 산다고 하면은 괜찮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항아리 상권에 진짜 그쪽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우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1층 상가라든지 아니면은 2층에 병원 아니면은 뭐 위에는 학원 이렇게 이미 입점돼 있어서 오랫동안 공실이 없고 계속 임차가 있던 그런 구분상가들은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오죠.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진짜 내가 나이도 많이 먹었고 난 진짜 그걸로 생활 자금이 필요해.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사셔도 되는데 김 부장처럼 아예 뭐 딱히 뭐 배우 세대도 없고 뭐 호재도 없고 근데 그런 첫 분양 상가는 조금 리스크가 많이 크죠. 비싸기도 하고요. 뭐 아까 예성 씨가 얘기한 그런 뭐 괜찮은 분양 상가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아파트 대단지 입구에 있는 부분 상가인데 뭐 파리바게뜨가 들어가 있다든지 사실 파리바게뜨는 물건 들어오고 나서 항상 매진되고 있는 그런 약간 유명 프랜차이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또 보면 파리바게뜨 말고 그 베스킨라빈스 같은 아이스크림 많은 것들 뭐 프랜차이즈들이라든지 뭐 네. 유명한 업종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랑 임장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학교가 있는 곳들, 술 먹는 상권보다는 아이들이 많은 상권 그런 데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데에 있는 구분 상가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따박따박 월세 나오는 상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중인데 네. 그러면은 뭐 그런 상가가 불가능하다라고 거의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수익이 완벽하다. 이거는 따박따박 월세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사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상가도 첫 분양 상가가 있고 이미 오래된 전통 상가가 있잖아요. 네. 이미 분양이 옛날에 끝나서 네. 이미 임차인들이 뭐 몇 년, 계속 뭐 5년, 10년 이제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정적인 상가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진짜 월세가 필요하다, 노후에 월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첫 분양 상가가 아니라 이미 장기적으로 공실 리스크가 없는 지역, 항아리 상권, 대단지 배우 세대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의 상가는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 뭐 상권도 제대로 없고 첫 분양 상가고 임차인도 아직 없는 거라면은 좀 매우 리스크가 크죠. 진입사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희 드라마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임차인들 구분상가뿐만 아니라 똑같이 다 다른 건물에도 해당하는 얘기일 거예요. 예, 뭐 가짜 임차인, 뭐 렌트프리를 해주겠다, 렌트프리를 해서 리스백을 해주겠다, 뭐 그런 임차인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수익률 높아서 나중에 들어갔더니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검증하고선 저희가 상가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손품이라고 하면은 네이버 같은 걸로 봐서 일단 뭐 1층 상가라면은 주변 시세 조사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현장 답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주변 공실이라든지 네. 부동산 방문해서 여기 1층 월세 얼마냐 네. 그런 거 구하면은 이게 내가 지금 현재 살려고 상가의 월세가 비싼지 싼지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네. 적정한 시세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괜찮은 거고 만약 너무 과도하게 비싸다 그러면 이제 이 임차인이 나갔을 때 이 임대료를 못 받겠구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조금 좀 근데 이거는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과다하게 이제 월세 높다. 그러면 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든지, 모든 상품에는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구분상가나 빌딩이나 다 같은 얘기에 해당할 거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뭐그 임차인의 매출을 확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장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리고 뭐 앞에서 뭐 객단가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손님이 얼만큼 들락날락 하는지 그런 것들을 쭉 지켜본다면 어느 정도 인당 매출이 가능하게 되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임대인이죠. 건물주한테 그 월세가 꼬박꼬박 잘 입력이 되는, 그러니까 입금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리고 연체가 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우량 임차인이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또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상가 그래도 사지 말라 이런 네. 게 말이 많잖아요. 네네. 용식 씨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저는 구분상가를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뭐, 물론 소액대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익률이 보존되는 좋은 상가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제일 안 좋은 점은 이거를 다시 샀다가 매각이 힘들다는 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환경성이 좀 다른 상품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죠. 맞아요. 어떻게 보통 이제 멀쩡한 건물이나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매입을 하려고 하지, 상가를 다시 매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좀 드물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또 상가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 토지 위에 여러 소유자들이 다 지분을 갖고선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다 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노후화가 돼버린다면 이분들이 다 합치가 돼서 조합을 설립해서 뭐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렵죠. 의견을 합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사실 가장 큰 크리티컬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상가를 사지 말라는 거고 상가가 환경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내 건물에 내 토지에 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부셔먹건 철거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건 신축을 하건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가는 구분 상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내 소유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가 있냐 없냐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투자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빌딩이 좀 더 나은 거고. 네. 그리고 시세 차익 부분도 확실히 빌딩 쪽이 좀 더 우수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시행하시는 분들이 업체에서 그 지주 작업이라고 하죠. 만약에 노후화된 구분상가 뭐 대치동에 그런 것들 많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매입해가지고 다 완성시킨 다음에 그걸 이제 시행하시는 업자들도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네, 제일 힘든 게 지주 작업이라고 안 하잖아요. 할걸요, 아마 네, 상가는. 맞습니다. 그럴 거면 동대문 이미 다 했겠죠. 맞아요. 이미 다 거기 다 공실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분상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라는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개인들은 네.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구분상가는 들어가는 에쿼티도 적고 좀 약간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아무나 빌딩을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어떻게 개인이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아파트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아파트가 없어.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빌딩 사지 말고 아파트 먼저 사라.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네. 왜냐면 어쨌든 저는 본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본진이 탄탄해야지. 그리고 어쨌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억까지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되니까 가장 세율적으로도 괜찮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는 빌딩 투자를 하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네. 결혼 안 해서 신혼부부 특공이 아직 남아있고 네. 그래서 이제 청약에 대한 약간 그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날아가니까 좀 아까운 좀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알다시피 주택 청약 그 신혼부부 특공 되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알다시피 저는 분양권 피를 주고 샀잖아요. 네. 네.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저랑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계속 청약을 넣고 있고 저는 그냥 돈을 주고 샀고 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당첨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판에 네. 그럼 똑같지 않을까요? 그건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뭐 확률적으로 예성 씨가 얘기한 게 좀 높기는 하지만 전 또 주변에서 청약이 당첨된 사람들을 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요? 저는 거의 못 봤네. 네. 당첨이 돼서 거의 뭐 인생 역전처럼 어. 자랑하고 뭐 자기 집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약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가 한 채를 무조건 갖고 있는 게 좋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서 빌딩을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작년에 말렸던 거죠. 요즘 말렸던 거죠. 그러니까 왜 아파트를 저는 팔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파트가 어쨌든 시세가 오르면은 네. 그 아파트를 가지고 공동담보를 넣어서 네. 빌딩 매입할 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후순위 뭐 사업자 대출로 해가지고 거기서 에쿼티를 뽑아서 그 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가지각색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팔면 무주택자가 되는 거고 그 리스크로 빌딩을 사는 건데 올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작년이었나요? 원래 뭐 저한테 뭐 빌딩 팔고 아니 아파트 팔고 사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저는 말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빌딩은 뭐 그냥 조금 근데 이제 아파트는 그렇죠.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 그게 있어요.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서 모든 투자가 딱딱 맞춰서 넘어가겠습니까? 사실 아파트가 올라갈 때도 있고, 그쵸. 또, 예, 상업용이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런 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예. 뭐 예성 씨가 그때 말렸던 것처럼 빌딩을 안 넘어가서 저는 좀 약간 현재는 다행이지 않았나. 그리고 어쨌든 1년 사이에 아파트 꽤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 하나에 지금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네. 전체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래도 뭐 방어전은 했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이 네. 중개한 걸로 열심히 모아가지고 네. 이제 분양권 샀죠. 그렇죠. 그 저랑 우리 엄청 얘기했잖아요. 예. 네. 이거 분양권 사야 되냐? 네. 위치 좀 봐달라. 그러니까 네. 제가 무조건 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딱 그때가 이제 8호선 뚫리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네네. 저도 산다고 하면은 빨리 뚫리기 직전에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바로 빠르게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호가를 고공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어쨌든 규제 지역에서 네. 풍선 효과 받아가지고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잘 됐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렇고 용식 씨도 그렇고 음. 어쨌든 아파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자산을 계속 잃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똘똘한 한 채가 완성된 것 같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빌딩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아파트가 없는 상태에서 음. 이제 무턱대고 이제 빌딩을 알아보는 거는 약간 조금 리스크 있지 않나라고 그렇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보면 아파트 규제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주택 규제. 너무 하고 있죠. 네, 뭐 대출이 지금 뭐 강남 같은 경우는 20억 다 넘어가니까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뭔가 아파트를 다시 또 매입을 하거나 넘어가거나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주택은 계속해서 정부가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민이 주거하는 또 부분이고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택은 앞으로 해서 규제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요번에 보면 그 미국에서 금리를 다시 인하한다라고 또 움직임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번에 금리를 동결을 했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도 같이 또 똑같이 따라서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맞아요. 대출이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로워질 거란 말이에요. 주택은 규제를 하고 상업은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을 더 잘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더 빌딩 시장이 좀 호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하잖아요. 결국 돈들이 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네. 이미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뭐 추가 아파트 투자하기 또 애매하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돈은 계속 쌓여. 그럼 사실 뭐 그걸로 코인 살 거예요? 주식 살 거예요? 그죠? 네, 코인이나 주식은 조금 애매하죠. 좀 더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좀 더 큰 금액을 굴리기 위해서는 네. 결국 그 빌딩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구분 상가 사는 것보다는 네. 빌딩 사는 게 훨씬 낫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빌딩, 안전한 빌딩, 뭐 괜찮은 투자처 이런 걸 좀 많이 또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그 김부장 꼴 나지 않게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김부장 같은 약간 안 좋은 그런 건물보다는 나중에 저희가 매입해서 다시 또 팔아드릴 수 있는 그런 건물 위주로 소개해 드리니까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